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과 팁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소프트맥스 등 여러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이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려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이론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적용할 때 어떤 팁과 응용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과 팁스에 대한 설명 순서로는 가장 먼저 학습을 위한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시킬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할지에 대한 여러 기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모델 자체가 학습 시에는 잘 됐지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되지 않는 문제, 즉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 강의도 앤드류 교수님의 머신러닝 강의와 모두를 위한 딥러닝의 김성훈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갈 때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러닝 레이트라는 것은 이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를 나타내죠.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이 기울기가 러닝 레이트와 기울기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최적의 이 학습을 위한 최적의 모델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러닝 레이트는 하이퍼 파라미터, 즉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설정 값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최적화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이 과정 자체가 이 그레디언트와 이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 기울기 자체가 계속 이 반복되는 과정이 실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러닝 레이트로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고 점점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이 러닝 레이트와 기울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동거리와 기울기를 통해서 이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그레디언트와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코스트의 최저값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한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우리가 이 가설과 실제 답을 넣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로스 값을 출력해낼 수 있게 되죠. 즉, 이 로스 값이 바로 여기 이 코스트 값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 가설을 통해서 나온 그 실제 값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모델 값을 실제 이렇게 그레디언트, 즉 이 기울기를 통해서 값을 업데이트 치게 되는데요. 실제 이 값을 실제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어떤 옵티마이저를 할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실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이 그레디언트가 바로 이 함수 그레디언트에 나온 이 값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 그레디언트와 이 러닝 레이트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이 모델 값, 우리가 원하는 모델 값을 최적의 값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이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와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각 위치별로 이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죠. 이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는 반면 이 러닝 레이트는 한 번에 얼만큼 이렇게 이동할지에 대한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양한 값이 나오게 돼요. 학습할 때. 그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이 잘 되면서 코스트 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에 반해 러닝 레이트를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학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에 비해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여기서 다시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러닝 레이트 값이 크다는 말은 여기서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양 자체가 이렇게 한 번에 이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다 보고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필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만드는데 1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적절한 러닝레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모델의 값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러닝 레이트 값은 0.01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아담 옵티마이저는 이 안드레이 캐퍼시가 말한 이 3e-4라고 이렇게 말한 값도 있어요. 이 3e-4 같은 경우는 0.000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코드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옵티마이저를 선언해서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텐서플로우 코드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러닝 레이트 값을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e-4도 넣을 수 있겠죠. 이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리고 보면 이 로그 자체도 우리가 이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로스 값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값이. 이게 바로 이렇게 학습이 잘 된다. 굿 러닝 레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점점 숫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러닝 레이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러닝 레이트 값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를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코스트 값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학습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러닝 레이트 값을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 값을 더 줄임으로써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러닝 레이트 디케이 기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이제 코스트 값이 이제 y 값이고 x를 이 모델의 값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 러닝 레이트 값이 특정 값으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또 더 이상 또 내려가지 않을 때 더 밑으로 이렇게 러닝 레이트 값을 계속 조절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코스트 값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기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각 스텝별로 특정 F만큼 우리가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익스포넨셜하게 조절하는 것과 각 F5분의 1로 이렇게 조절하는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를 이 텐서플로우 코드에서 관찰해 보면 특정 러닝 레이트 값을 줄 때 우리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값을 줘서 이제 시작 값과 이제 전체 스텝 그리고 몇 번째 스텝마다 얼마만큼 러닝 레이트 값을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이 파이썬 이 함수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 시작 값이 0.01을 줬을 때 0.96만큼 우리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값을 계속 조절해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러닝 레이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로그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 50 이 이터레이션마다 이렇게 러닝 레이트 값이 0.96을 줬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이 100번째가 됐을 때도 역시 또 0.96만큼 이렇게 러닝 레이트 값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로스 값 역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잘 안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로스 값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익스포넨셜 디케이 말고도 여러 다양한 이와 같은 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 기법들이 라이브러리로 제공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데이터 자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피처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0에서 최대 이 175만까지 엄청 이 크기가 엄청 크죠. 하지만 실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0에서 예를 들어 100까지 아니면 뭐 1000까지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이의 데이터들이 실제 뭐 이제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수백에서 뭐 수천 건에 이르는 데이터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차트에서 보면 이 데이터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소수의 데이터들을 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내긴 하였지만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이 부분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에서 좀 더 우리가 실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바로 이런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옆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면 이런 구간, 즉 골고루 분산되는 구간을 나타내면 이렇게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을 이 두 가지 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표준화 기법과 이제 정규화 기법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해낼 수 있어요. 즉 표준화란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인데 이제 그 x 값을 평균으로 뺀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평균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느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규화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x 값을 최소값으로 뺀 것과 최대 최소값의 차이를 나눈 것을 이제 이 정규화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값이 이 오른쪽의 표와 같이 0과 1의 사이로 데이터를 고루 이렇게 분포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파이썬 자체에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수식 자체를 그대로 풀었으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뭐 정규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수식을 그대로 이렇게 풀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표준화와 정규화의 값을 토대로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를 이 골고루한 그 동일 표면에 나타낸다고 표현해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표준화와 정규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실제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노이즈한 데이터, 즉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잘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 좀 더 사례를 좀 더 보면 이 같은 데이터들이 있는다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유치원생들이 뭐 예를 들어 공 던지기를 했을 때 얼마큼 멀리 던지냐 이런 거를 이렇게 수치로 나타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유치원생들은 보통 0에서 뭐 1000 정도 크기의 만큼밖에 못 던지겠죠. 그에 반해 이런 데이터들은 엄청 크게 나오죠. 예를 들어 어른이 참여해서 이 정도 이렇게 거리에 그 공을 던진다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이런 유치원생들의 데이터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데이터들은 노이즈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즉 이런 부분 없애줘야 되죠. 그럼 이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처리를 통해서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챗봇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너가 피자를 주문할래?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장 자체에서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한 데이터는 이런 파란색 글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조동사나 조사 그리고 이런 그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물음표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미 없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지워주고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만 남김으로써 보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데이터를 만든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은 에런 아큐어트라는 그 페이스 스크럽 데이터에 공개된 얼굴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실제 이런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도 역시 전처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사진에서 이렇게 얼굴만 뽑아내면 이제 실제 이 사람의 얼굴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모델을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얼굴에 있어서 머리 스타일이나 여러 기타 배경 이런 배경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뭐 지금도 짧지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귀에 뭐 귀걸이를 달거나 여러 노이즈한 요소들을 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얼굴만 뽑아냄으로써 전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처럼 이런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자연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깔끔한 데이터로 통해서 보다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